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숨겨놓은 돈 이게 8천억이나 된다? 글쎄요, 우리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런 내용을 독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건데 한번 그것이 얼마나 실제 접근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 말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고영태 상무, 당신 좌파야? 지금부터 최순실 씨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자, 일단 8천억이라니 액수가 좀 커 보입니다.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지금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비덱스포츠라는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세운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고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500여 개에 이르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무려 8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독일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일단 비덱스포츠의 후신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약 500여 개에 이르는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그런 정황들은 일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8천억에 이른다는 내용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특검에서도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그런 정황은 독일 검찰책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확인이 됐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규철 특검보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재산 형성 과정 그 뿌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보시면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예전부터 축적된 보고서를 계속 특검팀이 입수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제 최근에 입수했다는 보고서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당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이제 맞붙었는데요. 당시에 그 이명박 후보 캠프 측 인사인 한 정책특보 임모 씨가 작성한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약 50페이지가량의 분량인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유경재단 개입 정황, 영남대 사학비리 의혹, 구국여성봉사단 자금 동원 의혹 등등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있는 보고서인데 사실 여부 규명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 당시에 2007년 경선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김혜호 목사가 박근혜 후보 검증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 작성자인 임모 씨도 연루가 돼서 이 자료가 2007년 경선 과정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2년도에요.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최 씨 일가의 내용, 이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유출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유라 씨 여권 무효화도 할 수 있고요. 또 독일과 수사 공조를 통해서 빨리 귀국시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손소 변호사.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교포 한 분이 이제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미국에는 한 일간 이제 보도가 됐고요. 정유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 있다. 그리고 또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직접 경영하는 식당으로 데리고 왔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독일이나 또는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예 행방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아이와 밥 먹는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따르게 별도로 동반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장면을 봤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라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는 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국내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독일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미국에 갔을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이 정유라 씨가 귀국을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좀 압박이 있어야 최순실 씨의 생각도 좀 달라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택 씨가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 장관 내정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이 고영태 씨가 예전에 이제 최순실 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었던 것을 이제 실토를 한 건데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최순실 씨, 조윤선 씨가 조윤선이 문체부 장관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도 말고도 2014년도 7월에 있었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서청원 대표를 밀어야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간 것도 고영태 씨가 직접 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자, 일단 저 재판부,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얘기하는데 일단 헌재에 제출한 거는 1% 안쪽에 관련됐다 그러는 건데 뭐 문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는 최순실 씨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는 겁니까? 예, 그렇죠. 특히 이 고영태 씨가 그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그 사무실에 항상 청와대 인선과 관련된 서류가 많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것이 조윤선 장관이면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하면 우리 처음 초기에 알다시피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라던가 김종 차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즉 차은택 씨의 그 외삼촌이 되겠죠. 그리고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즉 문학의 전체 인사에 대해서 아마도 차은택과 최순실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압력을 행사한 걸 보면 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고 그것은 국정의 1%가 아니라 상당수 좀 많은 부분을 개입했다는 것을 폭로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황준우 차장,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고영태 씨가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평을 했다면서요? 네, 뭐 2차 청문회에서 나온 김기춘이라든가 차은택 씨에 관한 그 느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청문회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기를 네. 들었는데 문체부 사업이 선의로 재능 기부를 한 거다라고. 내가 예. 선의로 내가 재능을 기부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고영태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쓰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말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네. 굉장히 좀 어이없어 하는 듯한 느낌을 말했고요. 김기춘 전 실장에 네. 대해서는 네.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아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 좋은 사람일 텐데 나 같으면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저렇게 버티는지 그리고 모든 걸 모른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라는 느낌까지 받았다. 이런 식의 자기의 느낌을 실제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들고 있는 저 가방 바로 이제 고영태 씨가 만든 거잖아요. 자, 어쨌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만남, 이 가방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가방 사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고영태 씨에게 발신 제한 표시가 돼 있는 전화를 걸어왔고 네. 이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방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어떻게 내가 최순실 씨에게 갖다 준 가방이 대통령이 들고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고영태 씨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보겠습니다. 실제 평가도 해놓은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뒤따랐죠. 최순실 씨 굉장히 당신이 표현에 따르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오래 견딜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운동선수 시절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그래서 맷집이 단단해. 그래서 오래 버텼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종 장관은 별명이 벨이었군요. 예,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네. 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벨이라고 불렀다. 이게 네. 종, 딸랑딸랑 울리는 종을 영어로 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비위를 잘 맞춰서 그런 취지에서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인데도 불구하고 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계속 가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최순실과 고영태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당신 좌파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게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타운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최순실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고상무, 혹시 좌파야?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알아서 해.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 길과 너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고영태 씨는 이제 가방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옷도 만들었잖아요. 옷 만드는 영상, 뭐 여러 가지 공개된 게 있습니다만, 옷과 관련된 얘기도 좀 들려준 게 있죠. 그래서 고영태 씨가 옷까지 만들었다라는 게 좀 의아했잖아요. 네.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는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을까 했는데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가지고 청와대 쪽에서 구입한 백화점 옷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일부 그 수정을 했답니다. 그 디자인을 손을 봐서 가지고 오면 자신이 그렇게 옷을 수정을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백화점에서 구입했던 옷은 다시 환불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고쳐서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군요. 그래서 청와대로 보내주면 이거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 수정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구입한 옷은 환불을 한다.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들어오면 좀 기분 나쁘겠네요. 원천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대통령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백화점 옷을 일부 자신의 몸에 맞게 내지는 원하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조금 가미를 해서 내려보내주면 그걸 고영태 씨가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게 알려져서 좀 청와대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대통령 외국 나갈 때 그 나라 국기에 해당되는 옷 여러 가지 색깔을 맞췄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서양호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새로운 편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